합시다. 난 사실 작년에 그랬어. 여기 최강교육 3학년 애들 하면서 그동안의 그 재종반의 노하우와 20여 년의 노하우와 그런 걸 통해서 애들 성적을 올리게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수학만 1을 찍은 단점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심 생각했던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 정시로도 서울대를 뚫을 만한 아이들. 근데 수학만 1을 찍은 거지. 아닌 애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테스트 보기 전에 잠깐 정리. 그 삼각함수의 활용은 사실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있는 거는 아니야. 삼각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것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앞에 있는 건 됐고 뭐 이렇게 잘해봐. 잘해보면 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문제인지라 일단 사인 법칙 증명하는 그 안에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예각이 있고 둔각이 있어요. 여기 안에 문제 푸는 키가 되게 많이 숨어 있어 보여. ABC가 있어. 이렇게. 여기 ABC가 있고. 코사인 법칙 증명은 뭐 숨어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대충 뭐 피타고라스 돌린다 이러면 되는 거라.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어. 사인 법칙은 워낙에 활용이 좀 많아서 변이 있고 그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변이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외국 애들은 거꾸로 하거든 이거. 뒤집어서 해. 걔들은 뒤집어서 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는 코리안이니까 이렇게 한 것이 여자번에 지른 것 같다 이거지. 사인 법칙의 핵심은 일단 첫 번째가 이거지. 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과 같다. 요게 핵심이야. 변의 길이의 b가 1대 2잖아? 그럼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의 b가 1대 2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각의 사인값을 던지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를 던진 거기 때문에 결국 사인 법칙의 효용은 여기에 있거든. 안녕? 여기 있는 거라서. 그 다음은 이제 잘 보이는 게 있지. 변하고 마주보는 각이 뜨면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외접원이 뜨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근데 워낙에 이게 범용성이라 너무나 많이 써서 그때그때 따라 다르단 말이지. 그 얘 증명을 쳐다보면 요거부터 출발하잖아. 요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 네가 있는데 똑같은 원주각을 잡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원주각을 잡아보자. 여기는 90도가 되고 이렇게 A'이 되는 상태. 이 상황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직각삼각형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A랑 A'이 같은 이 상황에서 양쪽에 사인을 붙이던 코사인을 붙이던 탄젠트를 붙이던 다 같은 거니까 일로 와. 사인 A를 설명하게 쓰면 사인 A' 하면 되는 거니까 사인 A'을 가져갈게.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가 그 2R이잖아. 2R이 되고 사인 A'은 2R분의 A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곽일 때에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 또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잖아. 중심을 통과하도록 만드는데 중심을 통과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믿겨지지 않지만 여기가 90도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써먹는 거는 너랑 각을 합해서 180도라는 거야. 이 180도가 되면 너의 사인 값이랑 너의 사인 값은 같다는 거지. 얘의 코사인 값이랑 얘의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각을 합해서 180도인 관계는 사인은 같아,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 계속 이런 걸 생각해 가야 될 것 같고. 요거 뭐 증명하는 거는 뭐 여러 번 해봤잖아.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어. 그 여기를 A'이라고 꽂으면 마찬가지인 거지. 사인 A를 하는 거랑 사인 A' 하는 것이 똑같아요. 각을 합해서 180도니까. 여기는 2R이 된다고. 사인 A'은 2R분의 A가 되는 거니 그래 2R분의 A로 합시다. 이렇게 가게 되는 일인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얘는 쓰는 게 뻔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 일단 첫 번째 세변의 길이가 뜨면 코사인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변 두 개랑 각 하나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두 변과 끼인각이면 해피한 거고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해되는 거지? 해볼게. 요렇게 얘가 있으면 여기가 A, B, C,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그러니까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으면 A를 구성하는 변 BC가 있으니까 두 배의 BC를 하고 그 B제곱 더하기 C제곱 안 쓴 변 A제곱을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가 이제 B잖아. 그 B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두 배의 AC 코사인 B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런 걸 하게 되지.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세 변의 길이가 딱 떠 있어.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떠 있으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사인하고 탄젠트도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값이 양수라면 예각일 거야. 코사인 값이 음수라면 둔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딱 그런 스타일이지. B제곱을 구하고 싶어. B제곱을 구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두 배 넣어놓고 사인 세타니까 두 변과 끼인각인 거라서 얘는 딱 요걸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 이렇게. 근데 꼭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니어도 되잖아. 요걸 주고 각을 주고 뭐 할까? 이 얘를 주고 그래도 여기 x로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방금 했던 얘기인데 삼각형이 떴어. 이렇게 떠 있고 여기 이게 만들었어. 대충 둔각처럼 생기게 만들었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 그러면 코사인 알파를 네가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베타가 있으면 부호가 반대로 된다. 이런 거 많이 쓰이니까 잘 봐야 되는 거지. 여기랑 여기랑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사인 값은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같아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거나 해볼까? 이렇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할선 정리 같은 걸 외우고 있으면 잘 풀리도록 냈는데 요즘은 할선 정리를 쓰면 꼬이게 내. 그냥 닮음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문제를 내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증명이 중요해 보이거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결론은 알겠지 아마? D가 있으니까 결론이 이게 뭐니? 할선 정리가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뭐 이렇게 되잖아. 왜? 왜긴 뭘 왜야? 하다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하다 보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 때 보는 거거든. 이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이 너예요. 이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은 너지요. 이렇게 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를 만들어. 여기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이 너예요. 여기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이 너예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구나. 그 닮은 비를 통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A 대 C는 뭐 되는 거야? D 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할선 정리를 끌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딱 뜨면 원주각이 같다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닮음 도형을 찾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해 보여. 됐지? 정리하자면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이등변 삼각형 그래. 이등변 삼각형. 여기 두 개가 같아. 여기를 알파를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거 무심결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그럼 A 코사인 알파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여기는 두 배 A의 코사인 알파가 돼서 요 변의 길이는 너랑 똑같아. 이렇게 서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히 코사인 법칙 돌리지 말고 뭐 그런 것들 좀 주의해가면서 하면 되겠고 정리하자면 이렇지. 코사인 법칙은 뻔하다. 세 변의 길이가 나온다거나 두 변과 한각이 나오면 이걸 쓸 거야. 나머지 이쪽에 몰빵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막 뭐 내심, 외심, 뭐 무게중심 이런 것들 성질을 통해서 도형을 관찰하고 넓이 관계, 길이 관계를 관찰하고 뭐 원밖에 접선이 있으면 접선의 길이가 같다 등등등 중학교 때서 배웠던 걸 많이 쓰게 될 거라고. 거기에 관련된 게 니네 2학년 때 받기도 했던 건데 그거 있지. 중학교 도형 총정리라고. 그 앞쪽에는 진심 중학교 도형이고 뒤쪽에는 그 기출의 파급 효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그 중학교 도형을 그 잘 적용시킬 만한 문제들을 배치를 잘 해놨어. 사각함수 활용뿐만 아니라 지수로 함수 이런 것도 잘 배치를 해놔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전히 똑같이 껴서 줬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금년에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22번 급이나 15번 급의 상한감수를 때려박으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프 아니면 도형일 거잖아. 근데 22번에 도형을 넣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내 생각은 그런데 모르지, 또 평가원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그 관련된 실전 연습을 하려고 기출 변형 문제하고 신유형 모형으로 돼 있는 거면 5세트를 줬어. 거기 보면 출처가 박혀 있을걸? 거기 보면 출처가 막 박혀 있을 거야. 어디서 뽑았다 신고하지 마라. 내가 바꿔놓기 귀찮아서 안 바꿔놨거든. 신고하면 서로 피곤하다. 신고하지 말고. 그러면 걔가 5세트를 내가 준 이유가 정확히 도형 총정리랑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업이 없잖아. 설이잖아. 뭐 처음 알았어? 기대하고 있잖아. 니네 설 때 오케이, 학원 안 가도 돼. 엄마 아빠 가세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PC방 예약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게요. 그거 이럴 거 아니냐. 엄마 아빠는 그래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겠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걸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데리고 가세요. 그냥 가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과제는 다음 시간 이 시간까지 오는 것이 과제고, 그 다음 시간엔 미분을 할 거야. 이제 남은 단원이 미분, 수열, 적분 요렇게 남았거든. 그래서 여기 또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지 않니? 되게 상당히 많을 거야.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 일단 하자고. 어지럽다. 좋다. 야, 어지럽다 좋다 그러면 좀 변태 같은 거 아니냐? 좋으면 안 되잖아 원래. 뿅뿅 좋다. 자, 가볍게 1번부터 하죠. 그 사인 값의 b를 줬어요. 사인 값의 b를 주면 이게 사인 a 대 사인 b를 줬죠. 그 뭐야 이거? 1대 3이야?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가 1대 3이다. 뭐 대충 그러니까 일단 ABC를 써. 그 다음 코사인 값이 앙수란 얘기는 C는 또 예각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너무 생각 없이 그린 거 아니냐? 여기가 이제 1이고 K가 있고 여기가 이제 3K고 이렇게 돼 있었어. 3K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C 여기가 8분의 5래. 이렇게 됐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B의 길이를 K로 표현할 수 있고, AB의 길이를 K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표현하면 이게 얼마나 오더라? 이게 2분의 5K인가 나와. 이게 나오니까 세 변의 길이의 B를 다 준 거잖아. 길이를 준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 통해서 코사인 A를 구하면 잘 구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D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이게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 그 원을 꽂아놨으니까 반지름 도입해서 한번 풀어볼래?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반지름을 이렇게 데리고 와. 여기도 알고 보면 반지름이야. 근데 여기는 요만큼이 반지름인데 1을 깔아내. 그래서 R 빼기 1이야. 이렇게.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AD의 길이를 구해라. 반지름을 구해라. 그거 아니냐. 정보가 이제 되게 많아. 변정보만 디글디글 많으니까 각 정보가 뭔가 숨어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 같지. 여기 보면 요 각이 스타고 여기가 하트야. 이렇게. 그러면 얘의 코사인 값이랑 얘의 코사인 값이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냐.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돌리고, 왜냐면 R 빼기 1 3이니까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해했지? 근데 이것도 이제 코사인을 쓰고 갈 거냐 아니면 그 하던 대로 할 거냐인데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쪽을 더 선호하거든. 그러니까 R 더하기 3의 제곱 요거 있잖아.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25 더하기 R 제곱 빼기 2배 나누니까 10R? 발음 이상하네. 10R. 이렇게 코사인 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를 하면 요거 제곱하지 뭐. R 빼기 1의 제곱. 의도한 바는 아니야.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었다. 9 더하기 R 제곱이 있고, 근데 이제 어지러지하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빼기 2배 넣으니까 6R에다가 코사인 하트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코사인 스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하트가 되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꾸고 코사인 스타로 바꿔서 뚜따뚜따 풀면 되겠지. 됐지? 됐어. 여기. 어떻게든 푼다. 이거. 안 풀리지는 않을 거 아니냐. 잘 푸는데. 근데 결정해야 될 게 어쨌든 fx 제곱을 가지고 놀 거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너너 코사인 너 이거를 할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제곱 칠 거고 이거 제곱 칠 거고 곱할 예정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결정해야 될 게 얘를 밑을 얘 밑 2로 바꿀 건지 얘 밑을 고마워. 밑을 4로 바꿀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제곱치고 뭐 곱하고 하는데 굳이 이걸 2로 했어야 됐냐는 잘 모르겠어. 이게 4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4로 바꾸면 로그 4에 x분의 16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fx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fx 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테고 계산을 할 테고 fx가 양수니까 루트를 박던 안 할 걸 하던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로그 4의 x의 제곱 로그 4의 x분의 16 요거의 제곱 빼기 2배 너너 2배 로그 4의 x 로그 4의 x분의 16 여기다가 코사인 3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 맞지? 그래 놓고 얘는 더하면 되게 행복한 놈 아니냐. 더하면 해피해요. 그 말이잖아. 그 얘는 이렇게 4 빼기 로그 4의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야 이거 그러면 이대로 두지 말고 좀 바꾸자.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여기가 플러스 2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3배 동그라미 세모 4의 x 로그 4의 x분의 16 이렇게 쓰는 게 계산이 좀 편리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이 fx 제곱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할 거라서 16 되잖아. 그 2잖아. 2의 제곱이니까 4잖아. 4가 되고 3에다 로그 4의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수하면 되지 뭐. 2 빼기 로그 4의 x가 될 테니까 이제 치환해서 해. 여기 범위 있으니까. 됐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이제 4번 3대2 외분점이라고 1대1 내분점 아무튼 이게 돼 있는데 수능에서 외분점이 나오면 아직까지는 외분점 공식을 쓰는 게 안 나왔었어. 기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하에서도 외분점을 구할 수 있잖아. 걔도 구할 수 있는데 걔는 해야 돼. 걔는 해야 되고 수능 기준 공통하고 미적분에서는 외분점 나오면 한 적이 없어. 얘가 AB를 3대2로 외분했다며. 그러니까 1대2로 내분한 거 아니냐. 다시 3대2로 외분했다며. 그러니까 1대2로 내분한 거잖아. 어렵다. 여기는 6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BC의 제곱이랑 CA 제곱을 구하란다. CA 제곱이랑 BC의 제곱을 구하라고? 그럼 이게 접선이 많이 보이니까 하던 거 해. 하던 거 하면 되지 뭐. 여기 보면 접선의 길이가 같을 거니까 너는 6이고 그 다음에 너랑 나랑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9잖아. 발견한 게 있으면 그걸 쓰겠지. 얘가 9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예요. 그러면 여기를 적당히 K를 이렇게 놔. K를 놓고 K를 놓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9 빼기 K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6 더하기 K죠. 이제 보이지? 보면 삼각형이 얘가 있잖아. 요거 3, 6 더하기 K, 9 빼기 K 각까지 줬네. 코사인 법칙 돌리면 K 나오겠네. K 나오면 뭐 이게 하면 돼. 이게 넣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 1대3으로 분할했어요. 3대1로 분할했어요. 이제 그랬어. 4라는 것을 1대3으로 분할했다고 하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AB를 3대1로 분할했대. 3대 뭐 아니잖아. 3대1로 분할했대. 여기도 1이겠지 뭐. 길이가 4니까. 가운데 있는 길이는 2라는 걸 알았어.
근데 어이씨 병신 같냐. QR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잖아. QR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연구할 대상이 외접원이 있는 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을 좀 연구하고 싶기도 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뭘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니?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은 줬네. 뭐 이걸 쓰던가 뭐 2R이 4를 쓰던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름인 상태니까 그러면 외접원의 지름도 있는데 저희 각만 구하면 되겠는데? 그죠? 각만 구하면 돼. 각을 구하려 보니까 이렇게 봤지. 뭐 하고 싶니? 원의 중심이랑 한번 연결이나 해볼까? 위에 있는 점이랑 원의 중심이 뭐 이쯤 있을 거 아니야 지름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잠깐 해봐. 이렇게 둔각인지 예각인지 애매모호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그래? 그 반지름이 2라며. 반지름이 2니까 여기 2잖아. 이렇게 여기는 길이가 정해졌잖아. 요만큼 반지름이 2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야. 왼쪽은 메이드네. 왜 메이드냐면 얘랑 얘가 떴으니까 요만큼의 각을 스타라고 하면 코사인 스타가 구해줘. 맞지? 코사인 스타를 구하는 순간 코사인 하트는 자동이야. 이렇게 왼쪽이 정해지면 오른쪽은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왼쪽에 있는 코사인 값을 구하잖아? 뭐 나오더라? 왼쪽에 있는 게 뭐 나오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야.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이 둔각이 맞았다는 거지. 얘가 코사인 스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코사인 하트는 4분의 1이었다는 거지. 그럼 코사인 하트가 4분의 1이면 사인 하트를 못 구할 리 없고 사인 하트를 구하게 되는 순간 아야 뭐 그냥 코사인 그대로 써도 되겠다. 요만큼의 길이가 안 구해질 리가 없잖아.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잖아.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넣어놓은 코사인 다 이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길이를 구하면 걔가 뭐 나오지? 뭐 나오더라? 뭐 나왔지? 2 나왔어. 여기가 2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게 있지. 이 각을 연구하고 싶었는데 이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큰 삼각형이 있잖아. 두 개는 똑같은 각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길이 다 구했잖니. 너 구했고 너 구했고 너 구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얘가 안 구해질 리 없고 얘 구해졌으면 뭐 이렇게 변 마주보는 거 하면 되겠지. 됐지? 그렇게. 그래서 되겠군.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6번. 내가 일부러 6번하고 7번 같이 배치했거든. 그러니까 6번을 네가 하던 대로 풀고 7번도 하던 대로 풀고 나서 아 내가 6번을 삽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6, 7번을 같이 배치했는데 너 의도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A씨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 근데 각을 준 거야. 얘 각을 줬어. 뒷문제는 각이 없었을 텐데 있었니? 없었지. 얘 각을 줬어. 각을 줬으면 이게 30도고 이게 30도예요. 그래. 그러면 뭘 하지? H의 길이를 구하라며. X.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아 왜? 이거랑 넓이 합하면 얘잖아. 전체잖아. 그러니까 잘 밟았어. 2분의 1 10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그 너랑 2분의 1 곱하기 이것도 변을 공유하고 있잖아. 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이거 한 게 각이 이제 특수각이니까 또 행복한 거지. 2분의 1에다가 10 곱하기 x 사인 60도니까 뭐 2분의 루트 3. 이거에서 x를 구하라고 줬던 거였었어. 이렇게 x 가면 a씨가 나오니까 그렇게. 잠깐 나 그림 좀 그릴게. 틀렸거나 확인해야 될 거 좀 보고 있어봐.
한글로 쓰는 게 더 빠를 뻔했다. 에이, 병신. 너무 작나? 절반이 되는 거야? 돼. 켜져 있네? 잘 됐다. 그냥 하는 거지. 자, 7번. 7번은 그 가계 이등분선이 BAC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 그래서 그냥 하나 그렸어. 근데 각이 뭐라고 나타내 주지는 않았고 AB가 10이고 저기가 15니까 4대 5야. 4대 5여서 뭐 4K, 5K 하겠지. 근데 여기서 질문. 이것 대 이거라는 걸 중학교 방식 말고 사인 법칙으로 증명할 수 있어? 해봐 지금. 해봐. 사인 법칙으로 증명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4대 5라는 걸 밝히라는 소리야. 이렇게. 증명이 중요하다기보다 증명의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BD의 길이를 뭔가 표현해야 되고 CD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할까? 여기 위에 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지. 이게 스타, 여기가 하트. 두 개 가계합은 180도잖아. 180도니까 얘는 사인 값이 같아요. 사인 값이 같은 거라서 이제 굳이 쓰면 BD가 있어. BD의 길이를 구하기로 했는데 마주보는 각이 사인 동그라미야. 요렇게 걔랑 10이랑 마주보는 각이 스타니까 12가 있고 마주보는 각이 사인 스타야. 이렇게 써낼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CD가 있고
마주보는 각은 그 사인 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15. 15가 마주보는 각이 사인 하트지. 사인 하트인데 사인 스타랑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BD랑 CD의 B를 보자 그랬으니까 너 필요 없고. 그래서 12대 15라는 걸 알 수 있지. B가 그렇다고. B가. 됐지? B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밝혀낼 수 있다. 참고하고. 어쨌든 BC의 길이를 구하래. 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 돼. 가계 정보가 뜬 게 아니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2세타로 두게 되면 이제 배각 공식을 쓰면 할 수는 있지. 어떻게든 되겠죠. 그거 하지 말고.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될 것 같기는 해. 좀 식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여기 코사인 법칙 돌리고 여기 코사인 법칙 돌려서 거기서 끌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충분할 거야. 근데 실제 또 코사인 법칙을 돌려보면 16K제곱이 있고 저 숫자가 아름답잖아. 144, 100 빼기 2배 240 곱하기 코사인 점이고 그 다음에 이쪽 25K제곱 225 와 이거 사람이 할 짓이냐고 300 곱하기 코사인 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K만 구하면 되니까 날리고 싶잖아 얘를. 이게 날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0 띄고 여기다가 6, 4, 24, 6, 5, 30이니까 여기다는 5 곱하고 여기다 4 곱해가지고 연립방식 풀면 코사인 세타를 날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K를 잘 구하면 되는 문제야. 됐어. 8번. 8번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대. 한글로 쓸 걸 그림 그리기가 더 복잡해. 아무튼 저렇게 있고 BDC가 6분의 파이래.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이 어쩌고 BD를 구하래. 근데 이 조건을 처음에 못 봤을 수 있어. 얘를 못 봤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살펴보면 얘가 뜨게 되는 상황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고기를 알았어야 되거든. 일단 보자고. 얘가 ABC가 있으니까 잘 그려야 되는데? 잠깐만. 잘 그려봐. 야, 너도 마음에 안 들잖아. 에이, 대충 해. 이렇게 대충 해. ABC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뭐 그렇게 돼 있지. 여기가 3분의 파이일 거야. 전부 다 4야. 여기도 4고 여기도 4고 이게 6분의 파이래. 절반이네 각이. 원주각으로 때려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일단 성공이야. 원주각으로 때려받고 싶다. 유레카하지 지금. 아이씨 왜 그랬을까 이러잖아. 어머 원이어야 되는데 나 어지럽다니까. 이렇게 원 잘했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BC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을 생각하면 일단 저건 만족해 보여. 이렇게 그림이 좀 그지 같아서 좀 봐줘. BDC가 6분의 파이였잖아. 여기가 D가 돼서 이 6분의 파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것만 나타내지지가 않아. 저쪽으로 보내서 이쪽도 돼. 마찬가지 원주각인가 원주각인데 여기가 이제 D를 이렇게 잡잖아. 잡으면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근데 너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 아니냐. 요만큼의 각이 3분의 2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쪽이랑 합한 게 이제 3분의 파이니까 여기 6분의 파이라는 게 당연히 보여지고 또 게다가 이제 2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이 너니까 네가 6분의 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이렇게 삐껴나가는 거 말고라도 연장선 위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러지는 말래. AD가 하여튼 그러지 말래. AD는 BC와 만나지 않는다.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 이거 아니잖아. 아무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됐지? 물론 이거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만나지 않는데. 노란색 기준을 일단 하자고. 그럼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저거래. 이제 어떻게 할래? 힌트 줬으니까 할 수 있지.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저거다. 여기는 잠깐 지우고. 사실 이건 필요가 없었네. 어차피 같은 상황이었네. 고려 대상이 아니었네. 됐고.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 그러면 여기가 스스로 찾아냈으면 얘를 이제 얘가 4라는 걸 발견한 거 아니냐. 반지름이라는 걸 발견했잖아.
반지름을 발견을 했고 ABD 외접안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어떻게 열심히 하지? 빨리 해봐. BD를 구하라는데 BD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 BD부터 생각해 볼까? BD는 말이지. 물론 요각을 알아도 되고 이각을 알아도 돼. 상관없잖아. 근데 요각을 알게 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수선의 발을 꽂잖아. 그리고 4 코사인 세타를 한 다음에 2배를 치면 돼요. 맞지? 그러니까 요각을 주목할 건지 이각을 주목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 4라는 걸 발견해냈잖아. 뭐 하고 싶지 않니 지금 이거? 변 마주보는 각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값을 아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변 마주보는 각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 사인 값을 구해보면 이거 뭐 나오더라? 4분의 루트 7인가 나올 거야. 그 4분의 루트 7이 있으니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여기 이걸 하고 점을 찍고 4분의 루트 7 이렇게 16에서 7을 빼는 거니까 뭐 얼마야? 9야? 여기 3이야? 이렇게 되잖아. 코사인 점이 4분의 3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변의 길이는 4에다가 코사인 점을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충분하겠지. 된 거야? 된 거야? 됐어. 이렇게 하면 되고. 2분 9번 쟤는 또 뭐야? 그 말로 나와 있는 거를 해놓은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 원이 있고 6짜리 원이 있어서 이렇게 뭐 원위에 2개가 있는데 연결을 하면 중점이 여기에요. 뭐 그렇게 돼 있나 봐. 그래서 그래 AB의 길이를 구해라. 길이가 같은데 얘를 구하래. 또 해야 되는 행동을 막 해야 되잖아. 여기에서 여기 연결하면 4예요. 연결하면 4예요. 뭐 이거부터 이제 할 게 없잖아. 여기는 색깔을 바꿀까? 여기는 6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AB의 길이야. X 해놓자. X. 여기 X. 여기도 X.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떴으니까 뭔가 표현해보고 싶고 걔를 표현하게 되면 나머지도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여기에 각을 점이라고 두면 X라는 변은 잘 표현이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 코사인 점에다가 2배 치면 되잖아. 4 코사인 점에다 2배 치면 되는 거니까 X가 8 코사인 점이에요. 이렇게. 그래? 그래 놓고 이제 점을 여기다 뒀으면 여기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릴 수 있겠지. 여기부터 하면 뭐 아무거나 잡아도 돼. 36은 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럼 4x 제곱 더하기 16 빼기 2배 넣어놓으니까 8에다가 2x를 곱해 16x 그 다음에 코사인 점 이걸 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맞지? 여기다 넣어. 이렇게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잖아.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니까 거기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돼.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가 됐지?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그 짓을 또 해.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야 난 아까 했던 거 또 써먹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해. 여기를 스타라 하고 여기를 하트라 하고 코사인 스타랑 코사인 하트는 부호가 반대.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리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리는데 코사인 스타랑 코사인 하트는 부호가 반대. 그걸 이용해도 되는 거지. 둘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됐어. 여기 아까 내가 그 할선 정리 그거 얘기할 때 나왔던 도형인데 이거를 보면 그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이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이 있어 보이네. 여기가 3분의 파이네.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이 여기 점이 하나 있네. 여기 점 하나 있고 일로 내려가면 여기가 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생긴 거지. 맞지? 그렇게 생겼어. 생기고 뭐 연결하고 또 싶어. 연결해봐. 연결해서 뭐를 할까 이제 그런 걸 해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지?
몇 가지 정보를 더 찾아서면 닮은 도형이 좀 잘 보일 텐데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해야 되거든. 이게 뭘까? 이걸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그 뭐라 그랬더라? A의 이등분선이 그랬지. A의 이등분선이. 그 각 A의 이등분선이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또 있어.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런 정보가 지금 또 있는 거지. 얘가. 제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야.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니까. 그럼 D를 어떻게 구할까? 닮은 도형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얘가. 처음에 뭐부터 할까부터 정하면 되지. BC의 길이는 그냥 구해지는 것 같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치? BC의 길이는 구해져. BC를 구했어. BC가 뭐 나오더라? 뭐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얼마나 어디 BC? 어? 루트 7 나와? 루트 7이 나온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되지. 여기가 1대2니까 여기를 K라고 두고 여기를 2K라고 두고 뭐 그래도 상관없지.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그래놓고 풀어도 되고. 약간 됐지? 따로따로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러면 D의 길이를 어찌할 거야 이제. 닮은 도형이 엄청 많잖아. 그 3분의 파이랑 점이랑 야릇한 각 여기 있고 D를 여기는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못 구할 리가 없잖아. 왜냐면 이 길이를 알면 보라색 길이를 못 구할 리가 없으니까. 그 여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이 길이를 적당히 이제 구하면 되지. 이번 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여기 길이를 구하잖아. 이게 얼마 나오더라? 얘가 3분의 2인가 나와. 여기가 3분의 2가 나와서 A2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덜어내도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얘를 덜어내도 되는 거니까 A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조금 편할 수 있어.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 하나 있잖아. 이렇게 3분의 파이랑 요거랑 이거를 들고 있는 그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이 있고 얘랑 똑같은 게 뭐 있냐? 여기를 x라고 하면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 여기도 x일 거 아니냐? 이렇게 x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거식이 뭐 닮았겠지. 그거 갖고 풀면 되겠지. 닮은 비로. 됐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1번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그 사인 값의 b를 지금 줬어. 사인 값의 b를 줬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고 같은 외접원을 품고 있는 데다가 사인 값의 b를 줬으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를 준 것과 되게 똑같겠지. 왜냐면 변 마주보는 각 외접원의 반지름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BC가 있고 마주보는 각 사인을 붙이고 걔가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CD겠지. CD가 있어. CD가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사인 베타를 했어. 이 두 개는 같다는 뜻이니까 너 대 너를 줬다는 얘기는 너 대 너를 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이야. 너가 2대 3이야. 너도 2대 3이야. 그 BC는 2K고 CD는 3K고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2K고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온 거야. 어머. 근데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6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두 개를 준 거다. 여기에 코사인 값을 줬어. 여기 코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6분의 1이래. 그럼 모두 준 거냐? 얘도 준 거지? 얘도 준 거야. 얘의 코사인 값은 코사인 세모라 할게.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준 거 아니냐. 얘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사인 값도 지금 알 거고 이것도 사인 값도 지금 알 거 아니냐. 그럼 왠지 여기를 긋고 싶지. 이렇게 거놓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반지름이 3이라고 그랬고 이제 해봐. 잘 나올 거야. AD의 길이도 나올 거고 뭐 잘 나올 거야.
아, 마지막 계산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응? AD도 구할 수 있어요. X로 놓고. 그러니까 BD의 길이는 금방 나왔을 텐데? 맞죠? BD의 길이가 루트 35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걔는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게 루트 35인가 나왔을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데 아마 이거 K도 나왔을 거예요. 계산하면. K가 얼마 나오더라? K가 3분의 루트 21인가? 하여튼 지저분하게 나와. K가 지저분하게 나와서 K 값은 다 알고 있는 채로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넓이를 구하려면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더하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분석이 끝난 거라도 넓이가 잘 나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을 구하려면 각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동건이가 얘기한 것처럼 AD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냐. X로 놓고 돌려. 그럼 X가 나와. X가 더럽게 나와. 9분의 11 루트 21인가 이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서 됐다. 그 다음 문제도 좀 준비하고 있을게.